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를 얘기해보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기가 박스. 저는 조피디입니다. 저는 최배우입니다. 네 황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어떤 영화죠?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2021년 3월 18일에 재개봉한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입니다. 간달프와 아르곤 일행은 아이센가드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사루만의 팔란티르를 회수합니다. 피피는 호기심에 팔란티르를 만졌다가 사우론이 곤도르의 수도인 미나스티리스를 공격하려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고 간달프 일행은 곧 있을 사우론의 거대 부대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포르도와 샘은 길잡이 골룸과 모르도르로 가는 지름길을 통해 가는데 샘은 골룸이 반지를 뺏고 배신할 것을 알게 되지만 포르도는 믿지 않고 골룸의 이간질로 인해 또다시 둘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력을 넓혀온 사우론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앞둔 반지원정대는 드디어 거대한 최후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간계의 제3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반지의 제왕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황대리님 또 이어서 정보 말씀해 주시죠. 네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입니다. 왕귀입니다. 3월 18일날 개봉했고요. 2017년 지난번에 소개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확장판이 개봉을 했었고 처음 개봉한 건 2003년 12월 17일입니다. 그때 이제 2003년에 개봉했을 때 관람객이 596만 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편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이 들었었고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596만 명이면 엄청 많이 든 거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2.5만 명 정도 아마 이번 주에 거의 많이 내려서 많이 들어도 한 3만 명 정도 재개봉작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건의를 하자면 이 영진이 통합 전상망에서 이제 관객 수를 체크를 하는데 요즘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재개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재개봉이랑 옛날 개봉했던 거랑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카운트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컨텐츠를 두고 또 다양한 버전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어서 재개봉도 하고 확장판, 감독판 이런 것들이 많이 개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기능 넣어주세요. 감독 배우는 동일합니다. 12세 관람가고요. 러닝 타임은 200분입니다. 시리즈 3편 중에 제일 긴 게 아닌가 보고 확장판은 263분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판은 그거보다 좀 짧은데 하여튼 제일 긴 버전이 확장판 263분.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을 두고 끝나자마자 이제 기다렸던 많은 상들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래서 193개를 수상을 했고 124개의 노미네이션이 되었습니다. 수상까지 한 거는 193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분. 네. 11개 부분이면 타이타닉 배너와 동일하게 오스카에서 제일 많은 상을 받은 타이 기록을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색깔이 있는 게 연기와 관련된 상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각색 감독, 미술 분장, 시각 효과, 음악 믹싱, 의상, 작품상, 주제가상, 편집상을 받았지 배우들의 연기를 두고 받은 상은 없었다. 너무 많이 줘서 연기 안 준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주면은 좀 너무 다 준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냥 그 수상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높게 평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 2, 괜찮던데 연기. 근데 뭔가 다른 게 너무 이렇게 눈에 띄어서 연기가 정말 그게 쟁쟁한 게 받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1, 1, 2, 3편 공이 다 이제 연기와 관련된 상은 못 받아가지고 이게 좀 이 작품은 연기보다는 칭찬해야 될 부분은 연출과 미술 분장 시각 효과상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게 바른 평가다라고 좀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수상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비는 동일하게 9,400만 달러, 수익은 11억 불. 말이 11억 불이지 1조입니다. 1조. 한 2, 3조 정도 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영화를 지금 3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기본 정보와 설명이 조금 좀 간략해지고 또 저희가 녹화를 진행하면서 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많이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습득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빠르게 한 줄 평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한천 작가님부터 한번 한 줄. 저의 한 줄 평은 드디어 빠진 반지. 빠져들었다의 빠진인가요? 두 가지 의미다. 떨어뜨린다의 빠진. 두 가지 의미 다가 중의적인 있습니다. 예. 역시 신이야. 예. 반지의 제왕 1, 2, 3를 보면서 반지를 끼고 관람한다는 자세로 임해서 보고 이제 다 봤으니까 반지를 뺐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1, 2보다 3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반지의 제왕에 조금 빠져들었다라는 의미에서 한 줄 평. 드디어 빠진 반지. 예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황대리님 한번. 네. 네, 저는 반지 원정대의 여행의 끝 그리고 나의 여행의 시작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아하. 보고 나니까. 어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예, 보고 나니까 이제 프로도 이게 좀 스포일러 어쨌든 뭐 이제 반지 원정대의 긴 여행이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네. 뭐 끝나게 되고 그렇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네. 다시 또 여행이 영화상에서 시작되는 걸 보면서 네. 나도 좀 다시 떠나고 싶다. 음.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좀 너무 일찍 종착역에 도착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나도 어디로 좀 가고 싶다라는 감정이 물밀듯이 몰려오더라고. 와, 전에는 또 나한테 동남아 여행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시더니. 동남아나 그런 뭔 상관이죠? 인생의 여정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지금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어디를 가고 싶으신데 그래서 이가 좀 저도 이제 환찬 작가님 저 듣고 계세요? 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고 좀 약간 그런 의미죠. 약간 네. 모험. 그렇죠. 어디 가야 비행기 타고 어딜 가야 가야 여행. 그게 아닌데 인생이 여정인데. 아니 뭘 도전하고 싶으신데 뭘 하고 싶은데.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도전하면 되잖아. 뭐 컨펌 받아야 돼. 아니 나 이메일 보내줄게. 하여튼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1, 2편을 이제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역시 3편을 보면서 역시 반지의 제왕이다. 진짜 이 마지막에 몰려있는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극장에서 다시 보는데도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 정도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최 배우님. 저는 그 간달프가 피핀한테 했던 대사를 좀 인용을 했는데 세상의 잿빛비를 그치게 한 우리의 눈앞에 비친 은빛 유리 같은 그들의 여정을 잊지 않으며 호빗을 봐야겠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쓰셨네요 오늘은. 네, 뭔가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게 뭐 또 하나의 여정이고 그리고 그 잿빛비를 그치게 한 후에는 우리 눈앞에 은빛 유리가 이렇게 보일 거다라는 그 대사도 너무 좋았고 언제 했죠 그런 말을? 이제 배 타고 갈 때? 아니요 계속 이렇게 전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2층까지 그 후퇴를 했잖아요 곤도르에서 그때 이제 그 성문 부수고 옆에서 미나스트리스 옆에 마지막 피핀이- 문 부시기 부서지기 그래서 직전에. 피핀이 이렇게 끝이 나네요 했는데 끝이라고 생각하니 이러면서 정색하고 막. 네, 그래서 호빗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어요. 뭔가 그 전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 시리즈도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그것도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흐름 타서 재개봉을 또 하면 너무 좋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호빗이란 작품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쵸. 그걸 기대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끝나?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네. 이제 어떡하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황대리님. 너 잘못한 거야? 네.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이게 1년을 기다려 한 편씩 봤었거든요. 맞아, 그때 맞아. 2001년에 한 편을 보고 2년에 한 편 보고 이렇게 1년에 하다가 진짜 3년째 되던 그 겨울에 마지막 이 반지의 제왕 왕의 길을 딱 보고 딱 끝났는데 와 이제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이제 어떡하지인데 왜냐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그 당시에 1년을 기다려서 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진짜 좀 큰 의미였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마블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뭐 1년 만에 뭐 해리포터 시리즈 맞아, 나오면서 맞아. 이렇게 오랜 텀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리즈 영화들이 나와서 뭐 그런 게 많이 충족이 됐었지만 그 당시에 반지의 제왕은 진짜 이제 어떡하지 네,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그랬었습니다. 다시 보고도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의 요번에 들었던 마음은 그러니까 요런 영화가 또 있을까? 요렇게. 그걸 준비해 오셔야지. 네, 그런 네?
그러니까 날카롭다. 요런 영화가 또 있을까 이런 기분을 주는 또 네, 기다리게 무슨 만드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게 제일 최근에 느꼈던 마음은 저거였어요. 그 엔드게임이었어요. 예, 맞아요. 아. 그거 나오기 전에 그래 언제 나오나. 엔드게임 전에 거 보고 난 그 생각 들던데. 다 이제 인피니티 워? 제로 날라가니까 와 이제 어떡하지? 얘네들이 이거 지금 뭐 영화 어째 끝내려고 저 다 죽이지 이 생각 딱 들었는데. 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 거. 반지의 제왕을 볼 때 느낌이 어땠는지. 이게 진짜 각색이 잘 돼 있고 세 편을 두고 기획이 잘 돼 있다라고 느꼈던 게 반지 1편을 보고 나서는 아니 되게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라는 감정으로 끝나요. 그리고 1년 뒤. 그래서 2편을 보고 나서는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또 끝나고 또 1년 뒤 3편에 거의 뭐 절망에 가깝죠. 안 되지 않나? 시작하자마자 이거 좀 안 되는 미션이지 않나? 그 이제 특히 영화의 이제 클라이막스인 이제 운명의 산 앞에 섰을 때 이거 뭐 어쩌려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에 그냥 여정이 느껴져가지고 다시 보는데도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봤던 좀 감상평들을 좀 나눠보고 네.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겠어요. 그 전에 3편을 두고 약간의 뭐 이슈가 있었던 것만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면 3편 보면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우론은 계속 나오는데 사루만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얘는 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거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확장판에는 나와요. 네, 맞아요. 확장판에는 나오는데 영화판에 안 나와서 이걸 연기했던 크리스토퍼 리가 되게 속상했대.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타고난 또 이제 톨키니스트 중에 한 명, 실제로 유일하게 출연한 배우 중에 만나본 사람인데 자기가 안 나와. 그래서 시사회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짜증나지. 짜증나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여러 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장판인지 감독판인지 오리지널판인지가 사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그 사루만이 세워된 왕을 그 옆에 있었던 그 그리마가 이제 같이 탑에 가갖고 그 옆에서 꼬봉 역할을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러다가 맞아. 또르르 꼬봉이 뭐 지금 공식 채널에서 네.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쫄짜. 쫄짜요? 쫄짜가 뭐예요? 부하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다가 오른팔. 네.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때 기대해서 눈물을 뿅 흘렸잖아요. 그걸 보고.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지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사루만을 찔러서 탑에서 밀어 떨어뜨려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 오른팔이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바닥에 찔려서 죽죠. 그 나무 꼬챙이에. 그런 최후를 톱니바퀴의 꼬챙이에. 나무 꼬챙이. 네. 야, 그래서 최후를 그렇게 맞이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나오지 해서 처음에 이제 나무 엔트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탑에 갇혀 있다. 그리고 돌아 이미 힘을 잃어서 할 게 없다고 이제 간달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나오나 했는데 이제 끝까지 안 나오는 거 보고 내가 봤던 게 확장판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투씬이나 중간 중간에도 되게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대하고 있다가 안 나왔을 때 그럼 그게 확장판이었구나 이렇게 또 복귀를 하면서 좀 그래서 봤던 게 이 편 보실 때 사루만은 어떻게 된 거지라고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배경이 있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거 관련된 게 크리스토퍼 리가 또 세계 대전에 참전한 경험도 있는 배우? 배우인데 그리마한테 죽을 때 뒤에서 칼을 맞아서 죽어요. 칼을 맞으니까 보통 영화에서는 소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 폐에 칼이 찔리는데 왜 소리가 나죠? 라고 감독한테 이야기하고 여기서 그래서 폐에 칼이 찔리면 소리를 못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기하는 장면에도 뒤에 칼이 찔리는데 헉 하고 그냥 죽는 장면으로. 근데 그게 안 나왔네요. 그게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배우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습니까?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근데 촬영을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오리지널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출연료는 뭐 한 장면 더 나오고 덜 나오고가 뭐 크게 네, 영화에서는 뭐 어차피 영화 전체에 대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편집과 분량에 대한 권한 온전히 다 감독과 제작사에 있어서 그럼 만약에 찍었는데도 안 나와도 출연료를 계약한 그게 궁금하네. 선불이에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어느 몇 퍼센트는 선불이고 그러니까 몇 퍼센트는 뭐 계약 방식이 러닝 빼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드라마는 분량에 따라 돈을 줘요.
회차 네. 나오는 회차에 따라.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 일단은 영화를 기준을 하면 영화는 이 영화의 주연 배우는 이 영화의 그냥 이 편에 대해서 얼마의 계약을 해요. 지급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계약을 하고 절반을 계약금으로 주고 영화 촬영을 마치고 잔금을 주는 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근데 요즘에는 퍼센트도 주지 않아요? 네? 그 러닝 개런티? 그렇죠. 이제 맞아. 런닝 개런티나 지분은 또 추가의 옵션인 거고 그거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리고 급이 돼야 뭐. 이제 굉장히 급이 높으시다고 평가된 탑 배우들은 일시불이에요. 계약금을 다 줘요. 어, 네. 왜냐면 한 번에. 그분을 붙잡아야 되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오. 근데 이제 뭐 헐리우드는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아주 탑 주연 배우급들은 일시불이에요. 전체 이거 회차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배우들은 이제 그 약간 분량에 따라 조금 계약의 방법이 다른데 뭐 지금 드라마는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라 영화를 따지자면 이제 촬영 회차로 영화는 따져요. 내가 몇 번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느냐. 그러면 뭐 어떤 영화가 뭐 우리가 100회차, 100번을 찍는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주연 배우는 대부분 100회차 중에 7, 80회차 뭐 그렇게 이상 나오니까 회차를 따지지 않고 그냥 편으로 계산하는. 그럼 이거는 한 큐에 다 찍었으니까 세 편의 분량을 계약할 때 한 번에 했겠네요. 그렇죠. 그 분량을 전체를 다 따져서 그래서 아마 뭐 곱하기 3배 개런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편 통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2.5배 해가지고. 뭐 2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사루만은 이미 계약을 그 원 찍기 전에 한 거니까 3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다 포함되어 받았겠네요. 있는 건가? 그러니까 3에 나오든 안 나오든을 아마 계약 당시에 이 촬영 분량이 어디에 쓰일 건지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논의는 했겠죠. 돈 주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훨씬 그 이득이네요.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묶어서 원 촬영을 찍었는데 했을 때 대박 나고 그 그쵸. 아이언맨 걔처럼 네. 점점점 이렇게 개런티가 맞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초장에 그러니까 이제 다 찍어놓고 그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잘 된 케이스인데 만약에 이제 3편이 다 망한 영화 같은 경우는 3편을 적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주연 배우 비싼 사람을 3번을 다 주고 찍었으면은 손해를 보는 거지만 이제 여기처럼 제작비 때문에 아주 유명하지 않은 덜 유명한 배우들로 이제 알차게 찍은 거죠. 그리고 대박까지 났으니 엄청 이제 좋은 결과를 수익이 얻은 그쵸 영화인 거예요. 엄청났겠다. 돈만 따지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화는 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분량이 어떻게 나올 건지 대충 예상을 하고 촬영을 하고 계약도 하지만 이제 최종 분량에 있어서 그 감독이나 제작사 측에서 뭐 시간에 따라서 혹은 뭐 이슈에 따라서 영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확장판 감독판을 더 낸다고 해서 그 배우에게 뭐 그 거기에 대한 출연료는 주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런닝 개런티가 돼 있으면 확장판에 대한 수익 뭐 감독판에 대한 수익도 나면 그것도 이제 분배를 해주죠. 근데 그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방료 주듯이. 그렇죠. 그게 이제 방송이랑 영화가 다른 게 방송은 재방료라는 게 다 책정이 돼 있어서 나올 때마다 책정이 돼서 주잖아요. 근데 영화는 한번 계약이 돼서 찍으면 끝이에요. 이걸 내가 뭐 2차로 3차로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게 탑 배우들은 지분율이나 이런 계약할 때 옵션으로 붙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조금 다르냐면 드라마는 틀어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해외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수익원의 95% 이상, 뭐 90% 이상이 극장 수익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 예전에는. 그러니까 딱 개봉해서 극장에서 쫙 벌잖아요. 우리 1000만 영화, 1500만 영화. 그러면은 그 수익이 거의 영화의 90%의 수익이기 때문에 뭐 부가적인 판권으로 뭐 그게 가끔씩 그 설날 명절에 TV에 나오는 거나 뭐 DVD나 뭐 IPTV에 파는 비중을 차지 금액이 있긴 않는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미미한 금액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비중이 한 70%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점 극장에서 하는 수익이 낮아지고 OTT에 있죠. 판매하기도 하고 네. 뭐 IPTV도 판매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방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냥 그 극장의 수익에 대해서 보통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 그 지분율을 따질 때도 극장 개봉 수익의 뭐 몇 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뭐 관객 수 곱하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자기가 출연하는 분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받을 돈은 다 네. 받았다. 그렇죠. 아니 뭐 돈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영의 여부는 이제 제작사한테 감독한테 달리는 거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네. 네, 아쉬웠겠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최 배우님이랑 그 이 작가님이 어쨌든 영화를 처음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점점 재미없다.
그래 볼만하네. 이제 좀 재밌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그런 감상평에 대해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총평 좋겠어요.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뭐 달고 달았고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3편 봤는데 3편 어땠는가 가볍게. 반지의 제왕 중에 제일 재밌네. 어, 1, 2, 3 중에 3가 낫다. 역시 댓글이 무서워. 댓글 뭐 댓글 뭐 달렸나요? 달렸나요? 뭐 달리지 죽인다던가요? 아니 진짜 그 이 세 편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뭐 특히 한국 사극보다 외국 사극을 더 안 좋아하는. 별로 이제 외국도 사극이라고. 외국도 사극 그냥 나도 이거 얘기하면서 시대극. 시대극인가 하여튼 외국 사극 중에도 외국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대극이고 참 그러니까 관심이 아예 안 가더라고요. 개봉할 때부터. 그리고 보고 있으면서부터 이 연기하는 것도 약간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아니요, 잘 와놓고 다시 했네. 마무리하면 돼. 네, 그래서 네. 3편 얘기만 하시면 돼요. 3편 다 얘기만. 왔어. 그래서 연기가 부자연스럽다. 연기도 개판이고. 그런 게 이제 좀 어색하게 과장됐다. 느껴질 때쯤이었는데 이제 3편을 보면서 그 3편 중에 스타트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그 이제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스미골 하니까 제가 스미골 변하기 전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약간 자세 고쳐서 보는 거 있잖아요.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오 하면서 이제 조금 1, 2 본 것에 비해서 더 이제 영화에 조금 쉽게 스며들어가지고 스미골. 이제, 예, 봤다. 네. 스며들어서 스미골이다. 글쎄요. 하여튼 뭐 저도 이 지점에서 되게 잘 짰다라고 느꼈던 게 1편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지의 세계관에 대해서 쭉 시간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고 2편은 가장 가슴 아팠던 이제 간달프가 죽는 장면.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3편을 대장정의 마지막을 시작하는데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계속 골룸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제대로 설명 안 했던 이 역사를 한번 짚고 다시 한번 더 쭉 설명하는 게 되게 시작부터 참 잘 짜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그 변화해가는 과정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맞아. 최변님 어떻게? 저도 약간 1편은 그래서 더 아쉬운 게 뭔가 1편은 다시 보고는 싶은데 다시 봐도 지루한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자신 없어. 왜냐면 그쵸? 왜냐면 설명이 너무 많고 그 1편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맞지만 1편은 그래서 이제 좀 아쉽게 그렇게 흘러가고 저는 오히려 3편이 좋긴 좋았는데 더 반지의 제왕에 확 끌렸던 건 2편. 뭔가 이제 시각적으로나 뭔가 그런 게 더 순간적으로 반지의 제왕에 훅 집중되고 끌렸던 건 2편이고 3편은 정말 너무 조화롭고 뭔가 잘 마무리되고 여러 그 종족들이 나와서 그걸 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대전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잘 끝나는구나 하면서 뭔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엔딩을 줘서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전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1편이 3등, 2편이 1등, 네. 3편이 2등. 뭐 이런 느낌이다. 그쵸 그런 느낌이죠. 저는 역순. 역순으로. 역순. 네, 3, 2, 1. 저도 역순. 네. 보통 그렇게 가죠. 이제 점점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마지막에. 네. 그쵸. 그래서 좀 그 전쟁 씬에 대해서 만족이 좀 되셨나요? 제가 처음에 1편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저는 약간 네. 진짜 만족스러웠던 거는 그 코끼리 전투 씬. 오. 코끼리들이 와 쓸어담는 그렇게 그 말을 그 동물을 가지고 그런 전쟁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디테일 있게 한 게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그 코끼리 코로 막 훑어보니까는 네, 훑어보니까 막 네. 말 날라가고 네, 날아가고 하는데 거기서 레골라스가 코끼리 샥샥샥 타가지고 네. 와. 그거 하는 거 보고 와. 그 당시에 팬들이 그때 네. 그 놀랐던 그게 이제 네. 좀 같이 느껴지시죠. 공감이. 이제 나는 그 네. 바케일 이겼다. 조선의 레골라스 이겼다. 그 장면 난 솔직히 그 방패 타고 이렇게 슉슉슉 하는 거는 감흥 없었는데 그 네. 코끼리 싹 타고 올라가면서 무찌르는 거. 코 타고 쭉 내려서 머리 네. 한번 털어줄 때. 맞아. 오, 극장에서 멋있더라고요. 비명 소리 나죠. 네. 네. 그 1편에
네, 녹음할 때 이제 최 배우님이 아쉽다 그러는데 아니 뭐 화살을 쏘는데 한 3개는 뽑아서 쏘든가 하는데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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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3개를 맞아요. 자 여기 3개 하면서 맞아.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최 배우님이 했던 말이 이렇게 맞아요. 나옵니다. 네, 너무 그러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점점 저는 그 전쟁 장면이 뭔가 오히려 2편 전쟁 장면이 더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박혔던 이유가 3편에서는 너무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니까 딱 전쟁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에오인이 그 메리랑 싸우는 그 장면도 보여주고 또 계속 장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전쟁 씬에서 더 집중되면서 봤던 거는 2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때 울컥했어요. 세우덴 왕이 이제 기마병들 다 끌고 와서 이제 가자고 할 때 그때 그 기마병들의 네. 그거와 했을 때 그때 약간 울컥했어요. 뭔가. 그게 이제 반지의 제왕의 3대 이제 전투씬의 명장면 중에 그래. 네, 그 로한의 기마대. 네, 맞아요. 로한의 기마대 그 딱 고 언덕에서 갑자기 저는 그 고동 소리 그걸 되게 좋아해요. 부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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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 세오덴 왕이 싹 이렇게 옛날에 근데 전투 방식이 그랬다고 해요. 이제 왕들이 보통 요즘에는 뭐 왕들이 뒤에서 지시만 하고 너네 나가 싸우라 이런데 예전 왕들은 앞에서 맨 앞에서 사기를 북돋아 주고 또 그 항상 그 영화에 나오는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병사들한테 인생의 멘트 한 번씩 날려주는 네, 뭐 아침은 찾아온다, 뭐 오늘 이 땅에서 오크들에게 오늘의 아침,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는 와. 그 장면. 그래서 근데 그 네. 세우덴 왕이 그 적들에게 죽음을 하면서 외치는 그게 네. 너무 인상 깊어서 써놨었어요. 전쟁씬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라곤이 되게 멋있는데 그 멘트 칠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라곤도 그걸 다시 리드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맞아요. 아라곤 목소리가 좀 아쉽더라. 음. 약간 이게 위험 있게 되게 네, 크게 가야 그 되는데. 왕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맞아. 그 세오덴 왕이 되게 잘하고 맞아. 아라곤은 약간 백업 느낌이 있더라. 뭐 그런 생각. 근데 저는 그 얘기 방금 전에 해서 그런데 이제 왕의 자질 이런 느낌이 저는 그래서 거기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랑 별개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검은 게이트 앞에서 우리도 오늘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죽지 않는다 하면서 또 그 북돋으면서 이제 또 먼저 칼 들고 뛰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 아라곤은 아직까지는 맞아. 왕은 아닌데 어. 왕의 그냥 자손으로서 핏줄을 받은 어떤 예정자잖아요. 근데도 이미 그렇게 본능적으로 막 그런 습득이 된 것처럼 마치 그냥 딱 그 자리에 가니까 바로 그냥 왕 행세를 딱 이렇게 하고 멘트 날리고 내가 왕이다 약간 이런 게 장착돼 있다 막 그런 느낌이 멘트는 뭐 들더라고요. 톨킨이 써줬으니까 잘 써져 있는데 좀 보이스가 좀 아쉬웠다. 네. 또 이렇게 약간 저희가 여태까지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나눴던 얘기랑은 이제 이게 3편을 보고 나니까 조금 좀 다른 게 시각으로 보게 되고 오면서 점점 달라진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재밌게 또 얘기가 됐던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반지의 제왕 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면서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리마인드 하고 또 같이 네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황 대리님이 한번 좀 이야기 중거리 해보실래요? 한번 이야기해 네. 볼까요? 뭐 좀 더 해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은 스미골의 과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미골의 생일이죠. 스미골 생일에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물고기 베스종으로 보이는 물고기를 물어가지고 친구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물 속에서 절대 반지를 친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를 이제 갑자기 찾고 싶어가지고 친구를 죽이게 되는데 여기서 첫 이제 멘트가 나오죠. My precious. 이 대사가 여기서 비롯된 거다. 그 장면을 보게 되고 이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골룸의 모습으로 디졸브가 되면서 이제 골룸과 이제 프로도 샘의 여정이 시작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태까지 그 스미골이 반지의 영향력을 받아서 얘가 자아가 분열이 돼갖고 두 가지의 그 자아 안에서 이게 골룸으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이번 영화 보는데 갑자기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얘가 자아 분열이 돼 있는 느낌이 거기서도 골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스미골 상태에서 갑자기 친구 반지 뺏으면서 반지를 짓기 전에 짓고 나선가 대사가 나와요. 이게 골룸이 기질이 좀 안 좋은 친구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단어도 우리라고 자꾸 우리 맞아요. 스미골이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근데 거기는 지금 아직 완전 멀쩡하고 반지 영향력 받기 전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 보면서 원래부터 약간 자아분열이 있는 상태였나? 그거를 처음 보면서 갑자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변신 과정이 있잖아요. 네. 스미골에서 일반인에서부터 완성된 응, 골룸까지인데 중간 단계가 더 추접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 단계가 오히려 더 깔끔해. 사람 덜 자체가 빠졌을 때 덜 빠지고. 덜 빠지고 막 침 질질질 흘리고 그때가 더 얼굴 추접고 사각하고 완성 단계가 오히려 더 깔끔 봐줄만하다. 차라리 그냥 어설프게 당기는 거보다 다 밀어라. 뭐 그런.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건 저도 이제 그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조 PD 얘기한 네. 그 가지기 전부터 뭔가 스미골의 배경이 뭐가 있나 관련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나머지 원정대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면서 최종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샘과 프로도와 골룸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네. 좀 전투에 그 나머지 반지 원정대 일정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센가드로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게 되는데 아이센가드로 가서 엔트와 메리 피핀을 이제 제외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우리가 한 건 했다.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구슬을 이제 피핀이 발견하게 되죠. 팔란티르. 팔란티르. 네. 아 이거 진짜 여기 어렵더라고. 팔란티르를 회수하게 되는데 그 호기심 많은 우리 또 피핀. 피핀께서 또 눈 뜨고 잠들고 있는 간달프의 시선을 피해서 결국 사고를 치게 되죠. 네. 여기서 칠 잠깐 것 같더라, 진짜. 잠깐 또 팔란티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원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팔란티르가 6개였나 7개였나 이 땅에 있었어요. 이 팔란티르의 역할이 뭐냐? 사우론과의 워키토키. 약간 스마트폰. 네, 무전 같은 거예요. 이게 요거를 통해서 사우론하고 둘이 이제 둘 다 단어들이. 그 이제 뭐랄까 서로의 감정과 이것도 알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보고하고 듣고 뭐 지시를 받고 약간 요런 기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팔란티르가 예전에 뭐 북왕국에도 있었고 인간계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게 막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이것도 약간 반지와 같은 욕심을 갖게 되는 보게 거기도 되면은. 보면은 약간 갖고 싶어서 걔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와. 그런 것처럼 막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막 물에 가라앉고 유실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요게 이제 그 한계구나.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이제 사루만이. 네. 간달프가 뭐 달라고 할 때는 진짜 사정 없더라. 어. 도 이런. 네. 안 줄 수 없게 막 빠지고 해도 내놔. 네. 달라니까. 네. 그러니까 안줄 수가 없게. 왜냐면 간달프는 이 세계의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건인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무슨 역할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딱 절대 반지 보고 그거 한 것처럼 삼촌도 반지 가지고 막 하다가 눈 똑바로 내놔 하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팔란티르가 사우론의 생각도 볼 수 있지만 내 생각도 들키는 되게 위험한 물건인데 맞습니다. 운 좋게 피핀이 맞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우론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나스티리스를 공격하는 게 다음 계획이다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이제 먼저 가서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세오데는 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세오데는 지난번 우리가 힘들 때 미나스티리스에 있는 민족이 우리를 도와주러 안 왔는데 우리가 왜 가야 되냐? 걔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간달프가 먼저 피핀을 데리고 갑니다. 피핀을 먼저 데리고 갔는데 거기 있는 왕도 보통이 아니죠. 네. 데네소르. 섭정입니다. 보로미르의 아버지. 네, 섭정을 하고 있는 그 자격지심에 또 가득 차 있고 아니 뭐 지금 자기 성으로 지금 공격을 해온다는데 오크들이 말을 듣질 않죠. 근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지 않고 간달프가 봉화를 키워가지고 피피한테 시켜서. 네, 섭정에 있는 그 왕도 굳이 말리진 않죠.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냥 뭐 에이 뭐 저렇게 했겠지 뭐.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봉화에 불 들어오는 장면이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맞아요. 대륙과 대륙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그 스케일이 맞아요.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그 스케일이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까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 시대 땐 이렇게 있구나. 다 준비가 돼 있고. 드립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갑자기 생각나요. 간달프가 그 왕 혼내킬 때 무슨 엄마가 백수 아들끼리 아직 나오진 않은 장면이지만. 맞아 뒤에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간달프한테는 인간들은 간달프는 막 500살, 뭐 1000살 이런 느낌이니까 애죠 애. 그리고 그 어린애. 장면도 귀여웠어요. 그 이제
저 뭐야 피핀 데리고 곤도로 이렇게 도착해서 피핀한테 데네소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찍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또 이거 네. 입을 가만히 종특이 못하고. 나오죠. 이 호빗 맞아요. 쪽에 종특. 이것도 호기심 말하지 마, 많고. 저것도 말하지 마, 저것도 말하지 마. 그냥 아이,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런데도 결국 말을 하고 맞아요. 또 사고를 치죠. 네. 그런 피핀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병력을 요청하게 되고 로한도 그걸 보고 나서 로한의 병사들도 이제 다 화답을 하죠. 맞아요. 병력들 이제 다 로한이 모아서 대답할 때다. 네, 모아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다 모으고 가려고 하는데 딱 봐도 병력이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알고 있지만 어떡하냐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세우덴 왕의 결정인데 그때 아라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누군가 오게 되죠. 바로 엘론드가 그 옛날에 이제 이실두르가 가지고 다니던 그 칼을 다시 한번 보수를 해서 그 칼을 주면서 그 전에 그 얘기는 안 하나요? 아르웬이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빠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 검을 고쳐달라고. 그 얘기는 그런 배경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전 제 관심은 아니라 가지고 네.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르헨한테는 저희가 그렇죠. 반지의 제왕의 역사 실라릴리온을 전체로 보면 이제 그 요정들은 발리노르 이제 천국을 불멸의 영원한 땅. 불면의 삶을 이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거를 이제 가야 되는 배를 타고 가는 그거를 거절한다는 건 결국 인간의 땅에 맞아요. 남아서 유한한 생명을 누리다가 결국 어느 순간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간들보단 더 장수해야 되니까 계속 그 엘론드가 딸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가 지금 사랑해서 가족들을 이루고 뭐 있어봤자 어쨌든 죽게 너의 된다. 남편과 너의 맞아. 자녀들은 너보다 먼저 죽을 거고 너는 그 죽음을 봐야 되고 그리고 너마저도 어느 순간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남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랑을 선택해서 딱 남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는 게 약간 엘론드에게 그런지 요정 전체가 다 그런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약간 예언 그리고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론드는 봤죠. 얘가 남아서 결혼해서 자손을 낳을 거라는 걸.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르웬도 네. 보게 근데 되니까. 그거를 아르헨이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고 아빠는 봤는데 이제 이거를 얘기 안 했다. 그리고 자기도 아들을 낳았던 거를 자기도 알게 됨으로써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아르웬. 아르웬이 결혼하는 이제 아라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약간 그 역사 얘기인데 그 아라곤이 저희가 1, 2부 얘기할 때도 범상치 않은 인간이었잖아요. 네. 좀 더 장수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 선대의 왕족이 요정과 혼혈인 왕족의 후손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라곤도 어떻게 보면 요정의 약간의 핏줄. 힘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런 요정과 왕족 간의 어떤 그런 결혼들이 종종 있었던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다. 저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게 그 책에 있는 그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 책 신발이 안에서는 레온하네. 네 그런 이제 그 왕가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요정과 이제 왕자가 결혼을 해서 혼혈들이 태어나는 그 후손이 지금 이제 아라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재밌었던 게 그 굳이 그 얘기를 하면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르웬이 엘론드 보고 아버지 그 칼 가지고 뭐 다시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주세요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안 들어주려다가 딸이 또 하니까 그래 만들어줄게라고 하는데 그 칼을 이제 부서진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엘론드가 직접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대장장이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갑자기 들은 순간 얘들도 길을 가고 있었을 건데 얘들도 불면의 땅을 자고 얘들 잠깐만 봐봐 내 이 칼 있잖아 이거 줘야 돼 내 딸 때문에 줘야 되니까 너희도 일로 빠고 해봐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어이, 니 일로 와. 불면의 땅 가야 되는데 또 불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이게 약간 허점 같은 건데 아마 화 안 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허점 같은 건데 아마 뒤 배가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영화의 맨 마지막에 막배가 있잖아요. 실마릴리온에 뭐 네. 나오는가? 약간 억지가 있지. 막배가 있잖아요. 야, 다 갔는데 왕이 하면 좀 짜세가 안 난다고 생각했지. 뭐 둘 정도는 남겨둘 수 있지 않나.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팔자에 왕이 시키지 안할 수도 그럴 수 없고. 있죠. 칼 만들어 본 사람 손. 니 일로 와. 니네는 막배 태워서 데리고 갈 테니까 이거 먼저 만들어라 이럴 수도 있죠. 막배가 영화 맨 마지막에 너무 편들어주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영화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네. 정확하게 영화에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대장장이 둘이 그 끌려와 있더라. 다 간 줄 알았는데. 실마릴리온이 어째된 겁니까? 아니 영화에 나온 것만 얘기를 하자고 해서 영화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배가 나와요. 마지막 배가 있어요.
네. 그 배 안 탔던데. 모르죠. 배 안에 이미 타고 있었어요. 대정장이 안 그만. 탔던데. 그 다음. 자 넘어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칼을 그렇게 노동력을 희생해서 가지고 불멸의 땅으로 가고 있는 애 둘 데리고 와서 만든 칼을 이렇게 전해 줍니다. 이렇게. 야, 내가 이거 마치 차이가 만든 것처럼. 자, 여기 있다. 이 칼. 이 칼을 받아가지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냥 맨손으로 들어갔으면 네가 그래서 그 이제 죽음의 군대에 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우리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는데 그 내가 그 2세다라는 거를 그거. 증명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이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약간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황대님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그 병사들, 네. 그 병사들이 예전에 이제 그 아라곤의 아버지가 예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민족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실마릴리온 역사 가운데 그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와서 도와야 되는 맹세 서약을 하는데 영화에도 그들이- 나와요. 네, 그거를 이제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이제 동굴 속으로 네, 도망. 돕지 않아서 이 왕조가 멸망을 하는데 아마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걔네가 돕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제 저주를 한다. 그 저주에 걸려서 사실은 이 실마릴리온의 역사상에 보면은 죽으면 어떤 불멸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가 중간계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네, 구천을 떠돌듯이. 그쵸. 네. 그래서 그- 얘네한테는 저주를 받은 그 상황인 거죠. 저주를 이실두루가 맞아요. 내렸다고. 네, 그쵸. 이실두루가 그래서 그 아라곤, 그러니까 그 왕족의 자손만이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거죠. 그 충성의 서약을 걔네가 이행함으로써. 이제 그래서 그걸 하러 이제 들어간 거고 아라곤은. 근데 이제 얘가 아라곤이 그 후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검인 거죠. 왜냐면 그 이실두루가 들고 있었던 그 검이었으니까. 네, 뭐 네, 그런. 뭐 다 설명한 것 같은데 또 굳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죠. 이실두르의 자손이 이제 아라곤이 이렇게 데려오게 되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실두르의 저주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그 산속에 숨었다고 그래요. 살아 있을 때. 그래서 숨어서 보면 거기 안에도 약간의 궁궐 같은 도시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고 받은 저주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거기서 남아서 죽지 않는데 근데 약간 느낌이 약간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같이 막 동굴 깎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배경이 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병력을 죽은 망자들의 군대를 이제 병력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